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충북을 찾아 바이오 헬스 산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 기업과 관련 기관이 입주한 충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공론화 시간 부족과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9월 개장을 앞둔 충주 지역 네 번째 대규모 점포를 놓고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자 충주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개점을 보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충북을 방문해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충북 오송을 주목하며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이만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차세대 주력 산업의 한 축으로 바이오 헬스를 낙점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오송에서 국가 비전 선포식을 열고 오는 2025년까지 바이오 헬스 산업 연구 개발에 매년 4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데이터 구축을 통해 신약, 신의료 기술 개발에 활용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약 개발에 따른 비용 절감, 여기에 동물 임상 시험을 대신할 인체 장기모사 조직칩 개발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바이오헬스는 우리 국민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산업입니다. 신약으로 희귀 난치 질환을 극복하고 국산화로 건강 주권을 지키는 산업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1.8% 수준인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30년에는 6%까지 끌어올리고 수출 규모도 500억 달러까지 늘려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전국 경제 투어 일정으로 충북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식약처와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핵심 연구시설이 몰린 오송생명 과학단지를 높이 평가하며 국내 바이오 헬스 산업을 끌어갈 충북의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나아가고 있는 오송에서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도 이에 화답해 중장기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120개 과제에 8조 2천억 원을 투자하여 대한민국 바이오 헬스 산업을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새로운 힘, 바이오헬스 충북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 충청북도. 새로운 혁신 성장의 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방문은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충북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충청북도도 세계 3대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물을 활용해 암 치료용 의약품을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회사입니다. 항체 설계도가 담긴 유전자를 박테리아에 옮겨 식물에 침투시킨 뒤 필요한 항체를 얻는 방식인데 동물 세포를 활용하는 것보다 의약품 개발 기간이 짧고 대량 생산까지 가능한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이 업체가 신약 개발부터 시험 생산까지 가능한 전초 기지로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오송. 기술 개발부터 각종 인허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업체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오는 협력이 중요한데 그런 네트워크가 잘 될 것이고 임상 위주의 그런 병원들이 들어오면은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이처럼 바이오 헬스 산업의 전진 기지로 충북과 청주 오송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 충청북도도 바이오 헬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선 바이오 분야 국책기관과 연구소, 관련 기업이 한데 집적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기술대학을 오송으로 이전하는 등 연간 5천 명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와 연구소 등 인프라를 구축해 연구개발 분야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청주 오송과 충주의 바이오 특화산단을 추가로 조성해 세계 3대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로 도약하고 각종 규제 개혁으로 연구개발과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바이오 분야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받아가지고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진짜 마음 놓고 자기네 연구 사업할 수 있는 바이오 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달려온 충북의 지난 20년. 앞으로 10년, 충북의 바이오 산업이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김영근 청주시 의원은 오늘 열린 청주시 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0년째 설치 장소를 찾지 못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를 청남대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며 한범덕 시장이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추모비는 추모 기간 거친 성금으로 2009년 만들어졌지만 설치 장소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며 10년째 청주 문의면의 한 공방에 보관돼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 도심에 LNG 발전소를 짓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일주일 전 정부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했는데요. 속전속결로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먼저 한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와 경기도 이천에 LNG 발전소 건립 방안을 발표한 SK하이닉스의 구체적인 사업 용곽이 드러났습니다. KBS 취재 결과 SK하이닉스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부지 5만여 제곱미터의 터에 570메가와트급 LNG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 지역난방공사 발전 용량의 2배, 고리 원전 1기에 버금가는 발전 규모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소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했고 앞으로 2달 안에 평가서 초안 작성과 주민 설명회까지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1년 안에 끝내고 당장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3년부터 가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천에서 1년 넘게 끌어온 발전소 건립 작업을 청주에서는 불과 2달 안에 매듭 짓겠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전력 안정화는 곧 회사의 생존과 결부된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심 속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에 예정된 LNG 발전소와 5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주거단지는 불과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발전소가 들어설 이천의 예정 부지는 도심 외곽인데도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한테는 전혀 홍보가 안 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썰렁하게 됐습니다. 초안을 잡은 걸 출력을 하려니까 일반인들은 출력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에서도 이미 발전소 건립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SK하이닉스의 속전속결 전략은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네, 이대로라면 고리원전 1호기와 맞먹는 규모의 LNG 발전소가 청주에 들어서게 되는 건데요. 가뜩이나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이 극심한 지역에 문제를 더 키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 맹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영 기자입니다. 액화천연가스 LNG는 석탄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을 8분의 1 수준으로 배출합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친환경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청주 테크노폴리스 같은 도심 생활권에 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석탄보다 인체에는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배출원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질소 산화물이 대기가 정체되고 이러면은 그 지역에서 미세먼지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저 해안가에 있는 서해안에 있는 석탄 발전소가 청주까지 와서 영향을 미치는 것하고 두 개를 비교할 때는 가까운 데서 배출이 적더라도 영향은 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 공개된 한국동서발전 내부 보고서를 보면 LNG 발전소의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환경부 소각시설 허용 기준치의 40배까지 측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 중 하나인 미연탄화수소도 7,000ppm까지 측정됐습니다. 즉 LNG 발전소 시동을 껐다 켜는 시점에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겁니다.
문제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불완전 연소 실태까지 분석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저감 대책이 필요한 미연 탄화수소 등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성과 법에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물질을 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설정한다. 가뜩이나 전국 최악의 대기질 해법을 찾지 못해 난항인 청주시가 명칭대로 스마트한 에너지 센터를 맞이하려면 보다 발빠른 대응이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지난주 청주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하고 사측과 조정 기일을 24일까지 열흘 연장하며 준공영제 도입을 촉구한 가운데 오늘 청주시의회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가 열려 제도 도입 논의를 구체화했습니다. 교통 전문가와 시민단체, 운수업체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회의에서 경영 합리화를 위한 외부 감사 도입과 부채 비율 조정 이후 배당 등에 합의했습니다. 충주 지역 네 번째 대규모 점포인 해피몰의 9월 개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는 데다 충주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도 개점을 보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최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 달천동 옛 해피몰 부지의 9월 개점 예정인 대규모 점포는 영화관을 갖춘 복합 쇼핑몰입니다. 당초 유통공용 모다 아울렛으로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충주시에는 주식회사 HM 리테일이 해피몰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17,400여 제곱미터로 충주 지역에서는 네 번째 대규모 점포입니다. 업체 측은 충주 중심가와 거리를 두고 있어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400여 명의 지역 인재 채용과 90여 개 브랜드의 지역 소상공인 최우선 입점 기회 부여 등을 지역 협력 계획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상생협의회를 연 충주시는 상권 영향평가와 지역 협력 계획서가 현실성이 부족한 데다 부실하다고 보고 보완 결정을 내렸습니다. 등록에 제동이 걸리면서 업체 측은 보완된 계획서를 다음 달 다시 제출하고 상생협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충주 지역 상인들도 모다 아울렛이 이름만 바꿔 개점한다며 조합을 결성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조정 신청서까지 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 조정안을 신청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꽁수를 부리면서 해피몰이라는 그 카드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견 대기업이 들어와 골목 상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특히 사업 조정 신청과 관련해 현지 실사를 마친 중소벤처기업부도 충주시의 결정을 주목하면서 인용 결정 여부를 내릴 예정이어서 해피몰의 9월 개점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선입니다. 충주 지역 고등학교의 평준화 시행 여부를 결정할 여론조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는 28일까지 7일 동안 서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할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1, 2학년생, 학부모 등 모두 11,000여 명입니다. 조사 결과는 오는 31일 발표되고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2021년 충주 지역 고교 입학 전형부터 평준화가 시행됩니다. 새벽 시간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승용차를 두고 달아났던 운전자가 자수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0살 이모 씨가 오늘 오후에 자수함에 따라 뺑소니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청주시 수동 방앗다리 사거리에서 승용차로 89살 강모 씨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차를 놓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등범죄수사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폐업지원금 등을 타낸 농업인 6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당시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농민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단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일교차가 커 냉해 등으로 모를 키우지 못한 농가가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벼 육묘에 실패해 제때 모내기 하기 힘든 농가에 오는 24일 논 10헥타르 분량의 예비모 3천여 상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지난 13일 제천 화학업체에 이어 어제 청주의 반도체 업체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북본부는 특히 이번 사고들이 고용노동부가 산재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기간에 일어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감독 당국과 업체에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청주시의 현금 복지 수당이 인구 50만 이상 10대 도시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 참전 유공자 사망 위로금은 30만 원, 유족 명예수당은 매달 10만 원으로 10개 도시 가운데 가장 많았고 참전 명예수당은 매달 10만 원으로 천안시 다음이었습니다. 매달 7만 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과 매달 15만 원인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도 비교 도시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청주시는 17개 현금 복지 수당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